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전편에 말씀드렸던 이중성에 대해서 마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선 방송에서 다뤘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 많은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자신들의 편만 선이고 반대는 무조건 청산되어야 할 악의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 편은 무엇을 하든 괜찮고 너의 편은 무엇을 하든 욕을 먹어야 한다는 이분법적이고 이중적인 마인드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종교가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종교가 있는 분들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과 같이 다양한 종교를 믿고 계실 것이고, 종교가 없는 분들도 종교 자체가 없어져야 할 적폐쯤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내가 종교를 갖기 싫어서 갖지 않을 뿐이지 남이 종교를 갖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명백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쟁이들이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처럼 남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거나 종교 자체를 사회악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는 분들은 명백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정치적인 의견 역시 이와 똑같을 겁니다. 사람들은 정치 사상 전체가 완전히 같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우파였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까보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역시 같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가령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굉장히 시장 경제와 신자유주의에 충실한 경제 정책을 주로 폈던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 등 좌파 경제 이념을 상당히 수용한 경제 정책을 내세웠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경우는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등 필요하면 우파 쪽 정책도 수용해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마련할 유연성이 있었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그것을 반영한 정책만 밀고 나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정부 관료들, 민주당, 그리고 그 지지 세력도 전부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선민의식에 푹 빠져 있어서 문제인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데도 비판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적폐 세력이 발목 잡기 한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어용 지식인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극성 지지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과 믿고 싶은 것만 소위 팩트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죄다, 가짜 뉴스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인이 까면 너 죽는다 식의 홍위병식 논리로 무장한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토착 왜구, 친일파, 수구 꼴통, 일배충 같은 저급한 비난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하고 있어요. 설령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파 쪽 인사들 역시 이런 흑백 논리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조금만 자신과 이견이 다르기만 해도 빨갱이, 배신자 등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상대편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도 무수한 팀킬을 벌리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흡사 지금 한국의 상황은, 특히 우파 진영의 상황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벌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근대 사상가 볼테르가 어떤 말을 했던가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지만 만일 당신이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을 위해 싸우겠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만 이 말을 실제로 볼테르가 하지는 않았다고 하지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대정신은 바로 이 관용이 아닐까 합니다.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한다 라는 그 자세 말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비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좌파고 너는 우파야. 우리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 라고 선언하고 배척하는 순간 서로 너를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는다는 식의 서바이벌 게임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좌파든 우파든 서로 방법론의 차이일 뿐 결국 우리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같다 라고 생각하고 포용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더 이상 극한으로 치닫는 이념 대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북주의자들이나 극단적인 음모론자들, 독일의 네오나치처럼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배척되는 것을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가 껴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토론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남의 의견도 옳다면 수용할 줄 아는 연습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덧붙이자면 저는 지금 그 어느 정당도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 기준을 충족 정당이나 정치 세력은 적어도 현재 원내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살면서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보기에도 오늘 다룬 사람들의 이중성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라 오늘 저는 그들의 행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 뿐입니다. 저는 좌파든 우파든 중도든 그 누구라도 이런 건 나란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굳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